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트레이닝 진행자 원영주입니다. 오늘은 효소 건강법 마지막 날입니다. 예약된 유기농 효소가 출고되어 여러분 댁으로 배송될 것입니다. 잘 섭취하여 건강에 많은 도움 되세요. 참, 깜빡하고 못 들어오신 분께 줌 링크 개인톡으로 보내시고 이 시간 함께 합시다. 강사님 나오시면 두 손 흔들어 환영해 주세요. 김현지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트레이닝 4주차 또 체험 사례편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질병의 체험 사례를 바탕으로 또 실질적으로 유산균이 어떤 제품 구성이 좋은지 또 그 구성에서 효소는 어떤 플러스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122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다 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효소로 만성 질환의 열쇠고리를 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비만, 두통, 그다음에 알레르기, 피부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례자는 그 중년의 남성이고요. 밤낮이 바뀐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잘못된 식습관과 또 생활 습관으로 또 과체중 상태인 사례입니다. 비만은 또 이렇게 암이나 당뇨 같은 또 합병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신규암 진단을 받은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비만으로 인한 어떤 암 발병률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만은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들로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122쪽에 첫 번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 질병은 어차피 누구나 조금씩 아프니까 무심히 넘겨버리게 되지요. 저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알레르기, 무좀과 면도독 같은 피부 질환을 알고 살아왔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새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해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중년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더욱더 많은데요. 우리 그 유산아들처럼 이렇게 그 유산아들이 느끼고 있는 또 최상의 컨디션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몇이나 있을까요? 유산아들 빼고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가량비에 어쨌든 본인의 증상들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만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의 무게와 또 일에 치여서 사는 남성분들이 주위에도 다들 또 피곤하다, 또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다, 또 이렇게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질병의 전조증상으로 느끼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인생에 함께 가는 동반자처럼 여기는데요. 건강의 염려증도 문제이지만 또 건강의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몸에서 신호를 줄 때 건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있지만 사실은 큰 질병이 오기 전에 몸으로부터 이렇게 전조 증상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질병이 왔을 때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건강에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 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몸에 좋은 거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건강에 그 불감증은 어떨까요? 어, 건강의 불감증은 굉장히 제품 넣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123페이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이 진지한 권유를 믿고 10일간 효소식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체지방이 고작 100g 들었다는 이야기에 맥이 쭉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문장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 일반식과 효소식을 지속한 결과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중이 무려 12kg나 줄고 또 체지방은 10kg가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소 해독이 단식과 함께 하는 해독과 또 식사를 거스리는 해독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이 책에서 효소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효소 단식입니다. 그 뒤에 추가 20일 일반식과 효소식을 병행했다는 내용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단식 열흘에 또 체지방이 100g 줄었다고 하죠. 이런 경우 유산화 제품으로 비움을 해서 10일 동안 했다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효과를 아마 보지 않았을까요? 또 특히 체지방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음, 물론 이분은 어, 그 이후에 22일 동안 일반식과 효소식을 변형해서 12kg를 감량하셨죠. 이분 유산화에 지금 헬라체를 저희들이 아직 도전을 안 하지만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유산화 첼라치를 도전하셨다고 하면 이 정도 체중 감량과 또 이렇게 체지방을 감소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상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있었습니다. 1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육식은 물론 생선도 먹지 않았으므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즐겨 먹던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도 효소를 낭비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나아가 운동도 하지 않으니 체중이 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내 몸의 효소를 갉아먹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지방건이 안 오는 것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또 폐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또 고지혈증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씬하다고 해서 또 기력까지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잠자는 시간에 대중이 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또 완벽한 또 이렇게 비건식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생선도 안 먹고 또 계란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가 160도 안 되는데 몸무게가 80kg나 넘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안 먹고 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끼리는 뭐만 먹고 삽니까? 풀만 먹고 살지만 굉장히 뚱뚱하죠. 그죠? 이렇듯, 어, 여기 사례분과 마찬가지로 이분 또한 또 수제비나 또 국수를 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또 어떤 날은 숨만 쉬어도 살이 따갑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비건이신 분들은 굉장히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넣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효소를 넣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글루텐까지 분해해주는 그 주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저 때문에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산화 곡물 효소로 죄책감 없이 또 탄수화물 즐길 수 있는 삶을 나도 즐기고 우리도 즐기고 또 선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없이 효소로 고혈압을 고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증상은 고혈압입니다. 사례자는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약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는 원인이 없다라고 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원인이 없지만 보통 식습관이라든지 또 운동 부족이라든지 또 비만 또 스트레스,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되면 혈압약을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 이처럼 137페이지에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당기고 이유 없이 목이 아프고 필요한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딱히 약을 먹으려 해도 정확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으니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아내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증상을 말하며 물어보니 다들 고혈압이 아니냐면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주위에 사람들한테 아프다고 하면 누구나 뭐라고 얘기하나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또 바빠서 또 이렇게 또는 또 아프다가 또 괜찮으면 또 병원에 가는 일을 잘 가지 않죠. 그죠? 그러다가 진짜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는 병원을 갑니다. 그랬을 때 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아픈 것도 서럽지만 모든 것들이 내 탓으로 돼서 굉장히 또 서럽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138페이지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야속하게도 한 번 올라온 혈압은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럽게도 약이 속수무책이니 의사는 약 개수를 늘리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 다였지요. 결국 약 서핑만 한다는 기분에 이 병원에서 저 병으로 옮겨 다녔던 2011년 11월 29일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병원에 가서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나날이 약만 늘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약 서핑하듯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보통 의사들이 어쩌다가 어떻게 아프셨냐고 물어보시는 의사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만 궁금해하죠. 이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증상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증상은 약으로 조절해 가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본인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기를 가장 바라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의 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건강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것도 내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러한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 몸이 갑자기 혈압이 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립니다. 어, 압을 올려서 혈압의 유속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제 주위에 환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시작을 하고 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안 아픈 사람 만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증상을 누리는 것만이 아닌 또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산화 제품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런 분들에게 또 헬스팩이라든지 또 오메가라든지 포키노 또 효소를 함께 권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항상 건강검진을 하며 이렇게 혈압이 높다라고 나오고 또 재검이 굉장히 하더라고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고 제품을 열심히 챙겨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혈압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혈압을 체크해 보면 재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혈압이 있다 보니까 또 고지혈증도 함께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런데 지금은 고지혈증은 전혀 없습니다. 혈관 나이가 굉장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몸이 해독되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증상으로는 돌발성 난청, 그 다음에 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자를 보게 되면 어, 음, 죄송합니다. 사례자를 보게 되면 2023년간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가정 경제를 도맡아오던 중 건강 문제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몇 시간 또 혹은 길어봐야 3일 내에 한쪽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귀에 물이 꽉 찬 느낌이 들고요. 또 귀가 답답한 느낌, 또 심지어는 어지럼증과 또 이명과 또 메니에르 증상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이것도 뭐 크게 원인은 없는데요. 주로 스트레스나 또 몸을 혹사하는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155페이지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들은 밀려드는 손님의 정신 밥 한 끼도 편히 먹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온종일 서서 일하고 또 독한 약품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들을 달고 살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단 우리 미용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쾌적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서 일하는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쁘니까 정기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장기적이라든지 또 치료를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을 챙길 때는 어떻게 챙기나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한약이라든지 또 보약에 또 의존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쁠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뭐 그 효과를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이 바빠서 미루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갈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또 미루고 또 병원 갔다가 또 덜컥 또 큰 질병이라는 어떤 소리를 들을까 해서 또 무서워서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진짜 아프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으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몸의 컨디션이 좋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든 일인지 또 한번 더 느껴보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화 비움을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그야말로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돌발성 난청에 또 중풍까지 왔는데요. 또 거기다가 이런 병들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은 거대한 빌딩처럼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는 이런 뭐 지방간, 또 고지혈증, 당뇨는 성인병이라고 불렀고요. 또 성인들만 오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성인들에게만 오나요? 이제는 그런 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아당뇨라든지 이런 질병도 아이들에게도 오는 질병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몸은 거대한 빌딩처럼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인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또 식습관, 그다음에 생활 환경으로 병이 올 때에 어떻게 한 곳만 병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 곳에만 발현을 했다고 하면 다른 곳은 무리를 해서 내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TV 보시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혹시 보셨을까요? 그분들처럼 이렇게 뭐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이라든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암도 낫는다 하고 또 질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을 또 쉽게 관둘 수도 없고 또 식구들을 또 이민 보낼 수도 없고 또 스트레스는 누가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 못 바꾼다고 우리의 건강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리더님들 매일매일 바쁘게 사시죠? 유산화 제품으로 평소에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지만 1년에 한두 번 꼭 비움으로 세상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의 첫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빠질 듯이 아프고 토하고 어지럽고 무서운 반응들이 닥쳤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결국 전화를 걸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왜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몸에서 지방독이 빠지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눈 딱 감고 참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지 않죠. 그죠?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한테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분들의 비움을 시키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뭐 메스껍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졸립다든지 또 뭐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 가렵다, 뭐 얼굴이 뒤집어졌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저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안내를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또 많은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얘기를 또 축하합니다 보다는 또 공감하는 얘기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이렇게 잘 견뎌내셨다,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도 하면서 또 다른 분의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야 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또 영양제 드셔가면서 또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기회를 보자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안내를 했을 때 이분들이 또 참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을까요? 171페이지에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을 준 효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고혈압, 당뇨, 뇌경색, 지방간, 고도비만, 희귀병, 알츠하이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례로는 가족과 지인까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효소로 좋아진 사례입니다. 어, 17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어, 여섯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무휴 식당 주인들이 그렇듯이 63세의 제 아버지 또한 고혈압과 당뇨약을 15년간 복용해 오셨고 2002년에는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지요.
또한 지방간으로 6년간 약을 복용하셨고 50견도 있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아래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디스크라든지 또 습진, 또 약해진 기력, 편두통, 또 복부 비만 등이 나오는데요. 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노화성 질환은 약으로 증상을 조금 늦출 뿐 치료해 주기는 또 힘이 듭니다. 아플 때는 아프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 결과이죠. 어르신들이 우리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 약에만 많이 의존을 하시죠.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시면 80% 이상의 분들이 3년 안에 다니는 과가 세 군데나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가 늘어난다는 것은 약도 늘어난다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양적인 부분을 병행하시고 또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또 오장육부가 기능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 군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또 안 좋아서, 또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을 2알 먹다가, 그 다음에 4알이 되고, 4알 먹다가 어느 날은 한 주먹을 먹게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174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살에 저 역시 큰 병은 걸린 적이 없지만 병원의 모든 과는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변비가 심한가 하면 면역력이 약해 잔병 치레를 자주 했습니다. 신경성 위염이 툭 하면 찾아와 나중에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달고 살았고 또 사계절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방광염이 자주 걸렸고 또 부인과 질병도 꼬박꼬박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원인이 모두 스트레스라고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유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에게 영양제를 또 이렇게 권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어디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또 영양제를 권해야 되는지 딱 나오시죠. 그죠? 변비에 소화불량 또 사계절 감기에 또 부인과 질병까지 아마 이분은 체온도 낮고 또 음식도 많이 못 드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거고요. 또 어디가 아프면 또 기분까지 또 바닥까지 내려가는 아마 그런 몸이 천근만근인 것을 아마 겪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대사가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영양 흡수도 안 되고 또 많이 못 먹으니 입에 맞는 거 위주로 드시다 보니 영양 불균형도 당연히 왔겠죠. 그죠? 그러면 면역도 뚝뚝 떨어지고 또 감기라도 걸리면 며칠씩 일상생활이 안 되고 에너지가 안 나겠지요. 이분에게 뭘 권하면 될까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이 들어있는 고른 식사를 하시고 유산의 영양제, 헬스팩과 오메가, 또 헤파시, 포키논, 또 알로엔즈, 효소, 프로바이오틱이라든지 또 하이버지, 시산백 이렇게 드시면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화장실도 잘 가고 또 잠도 잘 오고 또 면역력도 올라가고 32살에 청소년 컨디션 그러니까 32살이 아니라 청소년의 또 컨디션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번 4주차는 책 속의 사례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키워드 받으셨죠? 우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효소 샘플과 또 더불어 함께 넣어준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이 임성은 작가의 효소 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가요? 체험 사례 전후 사진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모두가 배가 부르고 모습, 또 배가 꺼지는 모습, 이 두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효소는 꼭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지만 효소만으로는 건강을 되찾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 우리 혈통만사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와 또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요. 유산화의 제품력이 얼마나 좋은지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산화 제품, 그리고 유산화의 곡물 효소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최상의 건강과 또 최고의 사업을 이어나가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 효소 건강법을 함께한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주 동안 애써주신 김현지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기농 효소로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3월 예고 드리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으로 안정현 강사님께서 북트레이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